토마토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28.2. 뭐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약간 네. 아마 약간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떨어진 거다. 예, 네. 26에서 29 갔다가 28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예. 뭐 거의 의미 없어요. 의미 제가 없죠. 20대 네. 머물러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리얼미터, 갤럽, 그리고 또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 30%는 아예 이제 근접을 못 해요. 갤럽은 예. 23이거든요. 예, 24, 갤럽 23, 24 찍었고 지금 계속 이런 분위기인데 특히 TK가 엄청 흔들려요. 갤럽 조사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거 보니까 25% 25.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구도 부정평가가 높아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 뭐 대구 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뭐 좋아하거나 하진 네, 않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마음은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구에서 예, 근데 문제는 트리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탄핵으로 갔던 트리거 같은 게 뭐가 생긴다 그러면 확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네, 예. 지금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지진하지 않고. 예. 그래서 만약에 대구 쪽 TK 지역이 무너지면 예. 쉽지 않아요. 가장 뭐 어쩌면 보루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이런 상황 되면 지지율 떨어지면 막 그 서문시장 가고 칠성시장 가고 그렇죠. 막 하고 오뎅 먹고 막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뭐 이러면 지지율 좀 오르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런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방법이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 봤을 땐 지금 영수회담 자체도 잠깐을 틀어 막은 거예요. 예. 이슈 전환 정도 하면서 예, 예. 10일 정도 전환시킨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총선 참패 예, 예. 책임에 대해서 예. 그 정도 됐고 어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더 마이너스 될 거로 보거든요. 보수층도 아마 그럴 바 왜 봤냐, 뭐 했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다시 최상병이나 예. 참패 책임 국면으로 또 간다고 보면 글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혼자 예측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엄청 어렵다. 예, 엄청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어제 저는 끝나고 네. 몇 명 혼났을 거예요. 안 하자 했죠. 내가 왜 하지 말자 그랬잖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야, 몸수색 왜 안 했어? A4 용지 왜 갖고 들었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준비한 사람들을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아니 대구에 가족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해요 요새? 거의 다 싫어요. 예? 거의 다 싫어요 이제. 거의 다 싫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래도 민주당을 더 싫어했다면 네. 딱 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총선도 졌기 때문에 네. 박근혜 그 탄핵에 대한 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 버텨주고 있는 거지. 뭔가 확실한 기울어짐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TK에서 뭐 민주당을 더 찍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어차피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많이 빠진 이유는 네. 되게 간단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빠졌어. 더 빠질 거 없어. 이미 다 빠졌어. 근데 거기가 이제 버텨주고 있었던 건데 네. 거기가 이제 낙폭이 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수 쪽 얘기를 들어보고 뭐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실망감이 너무 큰 건데 그 실망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았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도 예를 들면 보수층에서 또 막 뭐 170석 얘기도 나오고 네. 뭐 150석 얘기도 나오고 이거가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니까 예. 그러니까 왕따였고 소위 말해서 민심하고 유리되어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속았다라는 분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뭐가 바뀔 것이냐. 네. 이게 뭐 진보도 얘기하고 중보도 얘기하는 대통령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 정국으로 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되면은 뭐 도화선이 이제 불이 붙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지금.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저 총선 전보다 네. 더 위기라고 봐요. 예. 아마 총선 국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 좋을 때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물가라든지 지금 고금리 뭐 고환율 지금 예.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 경제적 요인하고 예. 지금 대통령 일가를 견주고 있는 예. 특검법들하고 예. 또 22대 국회 구성되는 뭐 추미애 의장 등 네. 국회의장 되는 등등의 상황을 비춰보면 곧 뭔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그 위기 느낌이 상황 같은 듭니다. 느낌이. 그 어제 예를 들어 영수회담 같은 걸로 예. 막아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불을 질렀다. 예. 오히려 일도 막지를 못했다. 예.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안 좋냐면은 일단은 경제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예. 다른 것보다 경제가 핵심인데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1분기 이제 네. 1사분기에 이제 GDP 발표를 했는데 깜짝 성장을 했어요. 지난 분기 대비 작년 말 대비 1.3%가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부 소비는 마이너스 0.6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정상적인 이게 있으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통화량을 조절을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무슨 네. 얘기냐면은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화량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이게 통화량이 유지가 되게 해주는 거. 네. 그게 좀 경기에 뭐 상승세일 때는 그걸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네. 과열됐을 때는 네. 빨아들이고,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풀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부 소비가 마이너스 0.6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난해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에 교부금을 줘야 돼요. 맞아요. 지방에 줘야 되는 교부금이 23조 원이 있어요. 이제 재정 교부금도 있고 교육 교부금도 있는데 이게 합쳐서 23조 원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23조 원이 지금 안 도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제 뭐 이게 찬반 논란도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3조 원이 줄었으면은 13조 원은 넣어도 사실은 이게 돈이 지금 통화량이 네.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한적으로 계속 하자라는 거는 저도 반대인데 네. 지금 상황이면 이거 빨리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시면 최악입니다. 최악이잖아요. 사람이 최악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쓸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물가가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네.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물가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게 자기들 역할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니 근데 경제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설명하고 이거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구나. 아,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거죠. 저 김순덕 칼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예, 예,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이거 너무 재밌게 읽는데 최근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네. 이거 네. 그 제목이 뭐였더라? 김순덕 칼럼. 그러니까 최근 게 그러니까 이번 주? 예, 이번 주 거. 네. 김순덕 칼럼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네. 대통령은 본인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연설문을 쓰는 거를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문은 전문가가 쓰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정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의 연설에 기억에 나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네. 대통령이 지가 쓰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김순덕 네. 칼럼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지어는 참모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지만은 제가 하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냐. 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라라는 거를 김순덕 칼럼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게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 다 안 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꽂힌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수주의자도 이런 식으로까지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재정을. 굉장히 위험하다. 경제에 국가가. 대한 이해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요. 네. 높지 않으면 사실은 뭐 부총리라든지 경제 관료들 얘기에 따라서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본인 어떤 소신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는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게 별로 없는 상황 같아요. 경제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저도 이제 기재부나 이쪽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거든. 기재부 관료들이 암만
정치 못해도 우리가 나라 놓는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재부 관료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네. 기재부나 정부의 공무원들이 글쎄요, 저는 일을 제대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안 했지만 세종시 투표율이 70%가 싹 다 민주당이다.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진짜 그 큰일 났다. 김순덕 칼럼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어서 예. 제목이 뭐냐면은 예. 지금 박준 변호사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예. 김순덕의 도발 대체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뭔가 이거예요. 근데 예.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대체 그리고 예. 왜 남의 얘기를 안 듣냐. 취임사를 본인이 다 새로 쓰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재앙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김치찌개 좀 그만 끓여. 김치찌개 기자들이 김치찌개 못 먹어서 환장한 줄 알아. 기자회견을 하라고 칼럼이 이렇게 써놨어요. 네. 김치찌개 소리 할 때마다 슬프다. 슬프다. 김치찌개 소리 할 때마다 네. 슬프다. 실제로 김치찌개 얘기를 진짜 대통령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예. 인수위 시절 천막 기자실 찾아가서 예. 제가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취임 직후에도 예. 주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끓일게요. 그리고 예. 지난해 1월에도 예.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고 아니. 총선 이번에 총선 패배한 뒤에도 빈대떡 족발 얘기하고 아니 또 김치찌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소주 안주예요, 다. 소맥 안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지금 주구장창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비서실장 내려와서 소개하고 뭐 대통령이 변했다. 이제 도어 스태핑 재개하는 거 아니냐. 뭐 정무수석 소개할 하루 2번을 기자실에 왔다. 그래서 하루 2번 기자실 와가지고 얘기한 게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빈대떡, 족발. 이게 뭐냐 지금 대통령의 관심이 먹을 거에만 가 있냐. 그냥 제 친구들 중에 네. 술 되게 귀하게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술 먹는 거 되게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뭐 하고 먹으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아 술을 그냥 일반인 중에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김치찌개가 뭐 왜 먹습니까? 그거를 된장찌개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된장찌개를 안주로 하기엔 좀 힘들어요. 김치찌개가 조금 낫긴 해요. 아유 이런 말 왜 안 하지? 진짜 이런 말 아침에 정말 10시 36분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치찌개 먹을까? 아니 그래도 다음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검토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굉장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그리고 상당히 들떠 있더라고요. 이번엔 할 것 같아요, 진짜. 한다고 이동훈 수석이 얘기를 네. 했거든요. 할 것 같다는데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네. 말만 이러고 예, 말만. 이제 왜 하긴 해야 돼요. 네. 당연한 거 아이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에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네. 영수회담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혼낼 것 같아요. 뭐 이동훈 수석이라든지 등등 네. 너희들 못 믿는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동훈 수석 어젠가 채널에 나와서 네.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본인도 확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5월 11일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든가 하더라도 뭔가 녹화 뭐 이상한 그런 걸로 하든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그 민주당의 공격이 예정돼 있습니다. 5월 2일에 이제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렇죠. 각종 이제 특검법안들 뭐 처리 어디까지 처리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김진표 어쨌든 의장이 국회 열겠죠? 열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해외 지금 순방 상황에서는. 간다는데 4일날 가니까 가기 전에 숙제하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자회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릴 그렇죠. 거예요. 네. 열까? 그래서 못 열어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이번에 봐서 알겠죠. 거기 가서 또 그렇죠. 김치찌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맛있다 이렇게 못 하니까 네. 답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못 한다. 못한다. 기자회견 못한다. 못한다. 네.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 아니 그런데 정말 이제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게.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 그 기자들을 안 만나고 순방 갈 때마다 외신 기자들만 그러니까요.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받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 한국 언론도 직접 단독 할 수 있게 인터뷰해야 됩니다.